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8월 16일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와 헤타페의 경기로 라리가는 개막했고, 라리가 3강 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기를 연장하지 않아 한국 시간으로 20일 목요일 새벽 4시에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저 또한 굉장히 기대하면서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후반 57분에 교체로 들어와 말라가의 숨통을 조이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이날 POTM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마스타가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의 경기에서 왜 이강인이 말라가의 골망을 흔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상당히 과감한 선택을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홈경기이고 월드컵 여파로 선수들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카를로스 마르틴까지는 1군 경험이 있으니 이해하지만, 유스 선수들인 아르나우 오르티스와 다니 마르티네스, 심지어 09년생의 호르에 도밍게스까지 개막전에서 기용한 것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23일 거의 곧바로 치러질 비아레알과의 경기를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말라가라는 팀의 특성을 생각하면 더욱 과감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말라가라는 팀이 2부 리그에서 승격할 때 영고 지역인 안달루시아 지방 출신 선수들이 모이고 유스 출신 선수들이 터지며, 승격한 것과 선발로 뛰었던 카를로스 도토르를 제외한 최근 영입들도 페르난도 칼레로와 후안 크루즈, 호세 살리나스 모두 말라가 유스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점을 생각하면 말라가의 조직력은 일정 퀄리티 이상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메오네 감독의 선발 라인업은 더욱 과감해 보였습니다. 1군 경험이 부족한 유스 출신 선수들이 자칫 잘못하면 단단하게 쌓아 올려진 말라가의 조직력에 밀려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라가에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 모두 서로가 가진 승리 플랜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말라가는 패배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라가의 감독 후안 푸네스가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분명 위기가 있었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강인이 말라가를 상대로 데뷔전 데뷔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말라가가 승리 플랜에서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해볼 부분은 말라가의 승리 플랜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말라가의 승리 플랜은 생각 이상으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황정민의 드루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라가가 원래도 잘하던 방식으로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이고 벌어진 공간을 노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무리 상대가 1군을 기용하지 않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하지만 어쨌든 라리가 3강 중 하나인 팀인데 굉장히 과감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라가의 감독인 후안 푸네스는 본인들의 조직력을 믿었고 이는 생각 이상으로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전반 3분 운이 좋아서 공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게 말라가가 원했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압박을 끌어들이고 한 번에 이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곧바로 맞이하는 것이죠. 정확한 킥으로 이어지면 최고지만 전방에 피지컬이 좋은 추페테와 도토르를 생각하면 싸워주고 공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말라가 입장에서는 라리가 3강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꽤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활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전반 12분 드디어 말라가가 원했던 패턴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압박을 끌어들이고 공간으로 들어온 도토로에게 이어주면서 넓은 공간을 얻어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방식을 기본 골자로 말라가는 끌어들인 이후 앞으로 이어졌을 때 공간이 나오면 빠른 역습, 애매하면 지공으로 전환한 이후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많은 장면에서 억제에 성공하긴 했지만 말라가는 애초에 성공률이 높은 전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위협적인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1군 선수들이 나왔다면 아마 압박 과정에서 말라가가 더욱 올라오기에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전반 추가 시간 말라가는 또 그 패턴으로 압박을 끌어들이고 한 번에 이어서 우당탕탕이긴 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추페테의 슈팅과 라루비아의 슈팅이 오블락에 미친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반만 봤을 때 저는 말라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훨씬 경기 운영에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팬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패배
패배하길 말이죠. 그래서 전반전 말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기도했었습니다. 왜냐면 전반전이 말라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전반전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말라가였지만 말라가 감독 후안 푸네스의 후반전 경기 운영은 중요한 부분을 관가하고 전반전에서의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말라가의 후안 푸네스 감독이 관가한 것은 바로 체력입니다. 말라가가 준비한 전략은 압박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체력이 더 많이 소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말라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압박을 뚫어내기 위해서 미드필더 라인이 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때려 넣으면 공격진은 일단 미친듯이 뛰어서 올라간 이후 지공으로 전환되거나 역습으로 이어진다면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애초에 성공률 자체가 높은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진과 미드필더진 모두 왔다 갔다를 미친 듯이 해야 했습니다. 이러니 압박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체력을 많이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체력이 미친 듯이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가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교체 명단에서의 퀄리티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에 말라가 입장에서 체력을 관가한 것은 이번 경기 패배에 있어 더욱 치명적이었고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추가로 말라가가 간과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퀄리티였습니다. 말라가의 전략적 선택은 굉장히 좋긴 했지만 공격하는 데 있어 전반전 솔직히 선수들의 퀄리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상대는 라리가 상강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퀄리티를 못 보여줬다고 이제 승격한 말라가의 공격이 라리가에서 안 통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상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고 말라가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드는 상황의 대부분은 우당탕탕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체력적 문제와 선수단 퀄리티 차이 때문에 전반전 득점에 실패했을 때 말라가는 이미 승리할 기회가 없어졌고 후반전에서는 무승부를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굽히고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라가는 후반전 들어가서도 활동량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시즌 초반 아직 체력적으로든 전술 전략적으로든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후반전을 살펴보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상당히 노련한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카드를 받아서 퇴장 위험성이 있는 호르헤 도밍게스를 빼고 마르코스 요렌테를 투입했습니다. 어린 선수기도 하니 더욱 위험성이 높았는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전 들어가서 말라가가 간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누가 봐도 말라가의 체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메오네 감독은 다시 한번 선수들을 교체해 말라가와 체력 차이를 벌리고자 했고 이 교체는 심지어 1군 선수들인 알렉스 바에나와 도련님 시메오네, 이강인이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라가 입장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또한 경기를 돌이켜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요 선수들이 교체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말라가의 체력적 이슈는 눈에 보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강인이 교체로 들어올 때는 이미 경기가 기울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퀄리티 있는 원래 1군 자원들이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체력적으로 떨어진 말라가 누가 봐도 경기 주도권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잡을 것은 물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말라가는 자신들의 전략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실패한 상황에서 이강인의 첫 번째 슈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두 번째 슈팅이 나온 장면도 보면 이미 말라가의 중원과 공격진은 체력 문제로 사실상 압박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들이 말라가의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공간에서 너무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백코트를 무한 반복한 말라가는 체력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들을 저지하지 못했고 이강인에게 슈팅 각도를 내주게 됐습니다. 이강인의 득점 장면도 살펴보면 이강인의 미친 슈팅은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최고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슈팅 각도가 다시 한번 열린 이유입니다. 이강인의 슈팅 타이밍을 보시면 말라가의 두 선수가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겹친 선수 중 한 명은 바로 다니 로렌조입니다. 이 선수가 바로 이강인의 두 번째 슈팅 장면에서도 나왔던 체력적으로 지쳐서 저지력에 문제를 보였던 선수입니다. 한츠코가 이강인에게 전환했을 때 다니 로렌조는 이미 따라갈 힘을 잃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 로렌조와 라피타는 겹쳐버렸고 이강인에게 완벽한 슈팅 찬스를 내주게 됐습니다. 말라가 위주로 말해서 그렇지 이강인의 골은 당연히 환상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판이 깔린 상황에서 받아먹지 못하는 선수들이 한 트럭입니다. 여기서 이강인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 말라가의 골망을 흔들었고 이는 시메오네에게 엄청난 신뢰를 주는 득점이었다 생각합니다.
모 이강인의 결승골 이후 경기는 말라가에게 있어 가불기였습니다. 어쨌든 동점골을 넣어야 하는데 이미 체력은 다 빠져있고 교체 명단 퀄리티는 낮고 답이 없었습니다. 세밀함은 더 떨어졌고 일단 앞으로 나아가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을 막아낼 힘은 없다고 봐야 했으며 수비진을 그냥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말라가는 프리킥을 내줬고 바에나가 쐐기골을 박아 넣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자면 말라가는 분명 전반전 좋았습니다. 준비한 전략대로 경기를 잘 풀어냈고 승리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라가는 선수들의 체력과 퀄리티, 교체 명단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후반전에도 준비한 전략을 거의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는 말라가의 체력적 한계를 드러나게 만들며 경기력을 안 좋게 만들었고 애초에 그렇게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지 못한 공격력은 더욱 우당탕탕으로 진행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빠른 교체로 체력 차이를 더 벌리면서 1군 선수들의 투입으로 퀄리티를 더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이강인의 왼발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고 결국 데뷔전 데뷔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말라가 위주로 말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판이 깔려도 득점을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강인의 데뷔골은 판이 깔린 상태에서 본인의 능력을 증명한 득점으로 앞으로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에게 신뢰를 보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 팬이기 때문에 나름 말라가의 승리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그대로 경기를 끝내버렸고 정말 환상적인 슈팅으로 말라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데뷔전 데뷔골이라니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기억나는 장면일 것 같고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거 상대로 만나면 굉장히 위협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